사주통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통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나 육신을 찾아서 그 오행과 육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면밀히 추적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 없거나 쇠약한 육신의 통변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사주에 없다는 것은 팔자, 8글자를 나타내죠. 그 팔자에 없는 육신은 그 육신과 인연이 없거나 약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육신 하면은 가족관계를 나타나는 육친도 포함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정신성을 나타내는 십성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해당하는 육신의 성정 중에서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점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단점이 주로 나타나며 그 육신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사주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식상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단점이 드러나는데 그 식상의 장점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의견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밖으로 출력시켜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식상인데 그런 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식상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포함한 그 생계 활동 여기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상에 대한 가치관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돈 버는 데에 생계하는 데에 별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걸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육신에 대해 관심이 크고 무의식적으로 시구하나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본능적으로 찾듯이 자기 사주 팔자에 없는 육신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희망하고 또 찾고 있으나 막상 그 해당하는 육신이 나타나면 그 육신과 맞닥뜨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성화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불편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또 제가 관성이 사주팔자에 없다. 그럼 관에 대한 말은 아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시구하는데 막상 그 관성이 오면은 그 중요성도 모르고 또 그의 대처 능력과 더불어서 그 관에 관한 활성화 관계를 잘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 우리가 말하는 명예 이런 건데 제게 예를 들어서 특임 교수직이 주어진다고 누가 이제 섭외가 왔다. 별로 그냥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상 그것이 주어져도 학교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대학원이면 대학원 그 구성원과의 관계를 잘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다. 여자의 경우 관성이 남편이다.
사주팔자의 관성이면 팔자에 없는 남편이 돼서 남자의 인연이 잘 약하거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왜 애인이 안 생겨 뭐 이러다가도 막상 그 애인으로 삼을 만한 사귈 만한 남자가 나타나면 중요성도 못 느끼고 그 사람과 관계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조금 남자가 뭐 약속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한다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없거나 쇠약한 그런 육신이 그런 특성을 드러낸다. 해당하는 육신은 그 사람은 취약점이 될 수 있고 또는 평생의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크스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식상이 없거나 약하다. 그러면 그 식상이 그 사람의 취약점이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자기 생각보다 떨어지고 아는 건 많아도 그 아는 만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을 못 시키는 거죠. 이 아이들 같으면 평소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재테크 활동을 잘 못한다든지 이러한 점이 취약점이고 어떤 면에서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의 화두로 드러나기 쉽다. 해당하는 육신과 인연이 닿더라도 시간적인 관계가 길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관이 주어지더라도 그 관이 몇십 년 안 주어진다 이런 얘기. 물론 운에서 대운에서 올 때는 운에서 대운이면 10년이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써먹을 수 있지만 그 인연이 오래 가지 않는다. 길지 않다. 또 그 해당하는 육신을 사용하면 빨리 소진되거나 아니면 탈이 잘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없는 것은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평소에도 그 육신에 관해서 잘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 육신이 생긴다면 그 육신운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 자세와 실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탈만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관이 왔을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또 자리가 주어지면 책임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도 갖고 준비도 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잘 그 육신을 활용하는데 관을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기대만큼 못 미쳐서도 그렇고 자기 생각과 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랄까 마음에 차지 않게 나타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그 팔자에 있는 육신과의 관계다. 또 이 해당하는 육신이 대운에서 올 때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보다 더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없던 것, 또 어떤 면에서 포기하고 있던 그런 육신이 대운에서 올 때는 엄청 그게 원래 운에 사주에 있으면은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게 부족함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신경을 안 썼다고 치면은 없던 것은 항상 신경 쓰고 아까 말했는데 쉬고 했다가 그게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말 그대로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 물론 불편해질 수도 아까도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작용력이 쉽게 약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10년 대운 중에서 그 이 육신이 시작하는 대운 초에는 사주에 진짜 있는 것보다 150% 정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10년 대운에서 한 7년 정도 지나면 그 작용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마지막 대운 끝에는 한 40~50% 정도밖에 작용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특성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육신이 예를 들어서 대운이 이제 끝났다. 대운이 끝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성이 없는 사주에 관성 대운이 왔다가 끝났다.
그러면 사회적 활동으로서는 직장, 자리, 명예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운이 끝나면은 이미 이제 한시적으로 그 명예를, 직장을, 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리가 잘 안 생겨요. 대운이 지나면. 그러나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자리, 명예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뭔가 책임질 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정신적인 면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시간은 지나서 그 시절은 되돌아올 수 없지만 공부했던 것은 남아있다 이 소리예요. 대학 시절은 없어졌지만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면은 또 학습적인 면은 남아있는데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은 약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원망감을 갖게도 된다. 즉 여자의 사주에서 사주 원국의 관성엽대가 운에서 한 10년 또는 20년 관성운이 왔다. 그때는 아주 남편과 남자와 잘 지내다가 그 대운이 끝나면은 남편이 뭐 사별을 한다든지 이별을 해서 사라진다, 남자가. 다시는 잘 안 생긴다 이 소리예요. 안 생기는데 앞서 말한 대로 오히려 그런 육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연이 약해지고 힘들지만 반대로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나간 육신, 대운 육신은 원망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당하는 육친이 있거나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운명적인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자에 관성이 없다고 남자 한 명도 안 생기고 그런 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팔자에 재성이 없다고 돈이 없는 거 아니고, 근데 팔자에 없는 남편, 팔자에 없는 자식은 앞서 말한 대로도 있더라도, 생기더라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동시에 그 팔자에 없는 육신에 관한 활동, 관이 없더라도 관운이 왔다든지 했을 때 또 관운이 안 오더라도 직장 생활 할 수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팔자에 없는 육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남편, 관성이 없으면은 이 시집을 가서 잘 살 수도 있는데 운에서 이제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잘 이어지면은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만족이 못하고 불만이 많고 차라리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가정을 이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함부로가 아니라 무슨 자꾸 간섭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 신경 쓰이게 하고 아주 또 때로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육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육신에 관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나와 인연이 적기 때문에 만족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하는 육신을 극복하고, 여기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겨내고 그 해당하는 육신에 관해서 자기가 앞서 말한 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생활을 하면은 개운해서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없거나 쇠약한 육신은 사주 해석의 결정적 통변의 근거가 되므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8글자만 무조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없다고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없다고 하는 기준을 약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봅니다. 팔자에 없을 경우는 제일 먼저 어디? 지장간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으면 약하게나마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장간에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나 역시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을 경우는 없거나 약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지장간에 있을 때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큰 힘으로 받침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주에 수가 부족하고 수가 팔자에는 없는데 신중에 임수가 있고 지장간에 진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대운이나 연운에서 예를 들어서 자운이 왔다. 그럼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러면은 지장간에 없을 때보다 몇 배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는 임수운이 왔다. 내년에 이민개미로 임수운이 오면은 신중의 임수, 진중의 임수 개수들이 임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 때문에 이 신중의 임수가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가 제일 먼저 찾아보고, 지장간에 없을 경우는 그 다음에 대운을 살펴본다. 대운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임대해서 그 육신을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운은 사주 연속으로서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줄 수 있고 사주 기능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게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있으면은 그 잘 써먹는데, 앞서 말한 대로 대운에서는 한시적으로 써먹을 수 있고 처음에는 오히려 팔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게 쓰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 대운이 지나면은 정신적인 면은 남아있어도 실제 육친 관계나 사회적 활동은 인연이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상태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점점. 대운에도 없을 경우에는 원신이다 그랬어요. 원신은 생해주는 육신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재성이 없다. 그러면 재성을 생해주는 게 뭡니까 하면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강하게 잘 짜여져 있으면 재성이 없어도 돈은 얼마든지 있다 이 소리예요. 벌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원신. 그래서 원신이 어떻게 짜여졌느냐 이렇게 봐야 돼. 원신이 강하게 되면, 태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해주는 육신이 작동되기 쉽다. 나무가 아주 많다. 뭐 감목을 목에서 또 잇몸을 갖고 나무가 많으면 가지끼리 부딪혀서 불을 만든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것처럼 원신이 강하면은 그러한 육신이 생해주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지장관과 대운을 살펴보면 천간에서는 화기오행, 합하던 오행이죠. 예를 들어서 수가 없다면 병신합화 수가 되었는지 그 수 기운과 지지에서는 공역, 한 칸 떨어져 있는 지지, 자와 자축 인묘할 때 자와 인이 있다면 가운데 축이 한 칸 비어 있는데 그 자와 인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으면 축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작용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공엽이나 도충은 말 그대로 수나 화가 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 된다면 자수가 3개가 있든지 오화가 3개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 충하는 그러한 지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가 3개 있으면은 날이 후덥지근하고 몹시 말 그대로 더울 때에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허자를 살펴본다. 사주를 통변할 때는 천간에 있더라도 무근하거나 합거된 경우는 없는 걸로 봐요. 무늬만 있는 거죠. 천간에 있긴 있는데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뜬구름과 같고,
럭비공을 갖고 어디로 사라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 시장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극하는 강한 인성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없거나 쇠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이 있기는 있는데 신금이 그냥 신요금이 바로 을목을 옆에서 꺾어버린다. 을목이 뿌리도 없고 그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봐라, 이런 얘기죠. 팔자에 없는 것은 그러나 전면이나 무대에만 없을 뿐 그 속에나 반대편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봐라. 앞서 말한 대로 관성이 없다 해서 무조건 남편이 없고 직장이 없고 이렇게 보지 마라. 있기는 있으되 그 작용력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그러한 육신, 없거나 쇠약할 때는 그 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그 육신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운법 하는데, 이 해당하는 육신의 성경 중에서 형보다는 상에 치중해서 개운하려고 해라. 지난 첫 강좌 때 형과 상을 얘기했어요. 형은 우리가 오관으로 만지고 볼 수 있고 하는 거라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는 없으나 또는 형체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관념적인 의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관원상제 의례에서 꼭 빼놓지 않는 밤대추가 조상과 자손, 재물 번창을 의미하듯이, 그러한 육신이면 육신 속에 또 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을 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뭡니까? 이제 이 육신에도, 오행에도 정신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고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고 또 풍수 지리학적인 요소가 있고 음식이나 기호품, 색깔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고 형체만 있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목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화분, 뭐 녹색 식물, 이런 것을 집에다 놓고 가구도 목재 가구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실제 물상적인 물형적인 것만 보이 아니라 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성이나 시간성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목의 정신성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솟구치는 운이고, 또 말 그대로 봄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만, 오행에서 기초과정에서 했습니다만, 목이 부족한 사람은 목을 한 글자로 표현했을 때 생이라 그랬어요. 생장, 화수장이 목 같으면서 생은 시작한다는 거고, 시자와 시작한다는 시자와 또 출발하는 출자와 필 발자, 발자와 다 열 개자와 새로울 신자와 다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출생, 시발부터 시작했고 출발, 그 다음에 일어날 기자도 이 목에 가까운 글자거든요. 일단 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목이 예를 들어서 칙상이라고 하면 더 그래야 되겠죠. 무조건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 그렇더라도 그냥 생각했으면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시작을 주저하고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든지, 말 그대로 또 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있다가 일어날 때 목이 부족한 사람이 몸이 무거워, 생기가 부족하다 보면은 그럼 벌떡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목이 부족한 사람은 일단 아침에 잠자리에 딱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 근데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기, 새로운 기운을 딱 불어대서 창문을 활짝 연다든지, 그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달라져요, 일상생활. 뭐 그러면 묘시와 진수는 새벽과 아침이고, 또 인묘지는 1년 중에 봄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 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야행성이 되면 안 돼요. 새벽형 인간이 돼야 훨씬 더 말 그대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책 같은 것, 이런 정보를 얻으라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 이런 리스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종이책,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는데, 성격적인 거, 말이나 언행, 그래서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조금은 인자함과 부드러움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말을 하더라도 딱딱하든지 너무 강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목은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방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얘기했죠. 그래서 대인관계나 생활습관 등에서도 보고, 또 실제 운동, 취미활동, 문화생활, 여행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하거나 없는 육신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지역, 환경, 장소 같은 어떤 주거지, 집을 사거나 또 거주할 때도 이런 부족한 육신, 오행의 특성을 잘 살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은 위로 솟구치는 기질이 있고 쭉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평평한 땅이나 이런 것보다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목이 재성에 해당된다고 치면은 그러한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든지, 예?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사든지 이런 식의 재테크가 더 훨씬 필요하다 이런 얘기. 땅보다는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나 장식에서도 그런 걸 활용하고, 음식, 곡식, 채소, 과일, 육류, 기호식품 등에도 이 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목이 간, 담에 해당되는 인체, 그 다음은 쉽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필요하고 생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쉽게 필요함을 회복할 수 있고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선 식품으로서는 녹색 식품, 야채, 샐러드부터 시작했고 신맛 나는 그러한 귤부터 시작해서 레몬이라든지, 그래서 이 피로회복제는 거의 신맛이 나요. 비타 500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비타민C가 다, 그게 피로를 빨리 풀게 하면, 간이 피곤하면은 온몸이 다 피곤해지게 느끼고 생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C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지품이나 의상, 차량, 핸드폰 등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쇠약하거나 없는 그러한 육신을 보완하는 개운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